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들이 물류단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키스트 강릉 분원과 협력해 첨단 기술을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카지노에 빠진 도박 중독자 관리를 위한 전문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내린 폭설로 도내에서는 농업시설물 피해가 특히 많았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9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 마이스터고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강릉에서 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인 동해 250번 확진자와 접촉한 평창군 거주 10대 1명이 강릉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 마이스터고 관련 확진자는 동해 4명, 강릉 1명 등 모두 5명이 됐습니다. 한편 강릉의 한 종합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평창군 거주 5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속초에서도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지난해 고시됐습니다. 열차역과 기본 노선 등이 고시됐는데 여객보다는 물류 수송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별 복합 물류단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인근에 남강릉역 신설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기존 KTX 노선과 동해 북부선이 만나는 이 일대는 강릉시가 복합 물류 허브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역항인 옥계항이 가깝고 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까지 접해 있어 동해 북부선의 물류단지로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이 여기서 내리고 싣고 해서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강릉은 정말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동해 북부선은 남강릉 신호장에서부터 고성까지 11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6개 역사와 신호장 3곳이 운영됩니다. 동해 북부선 건설 계획이 고시되면서 영동 지역에서 철도와 연계한 물류단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신설되는 양양과 속초, 고성 등지에서는 여객과 화물을 균형 있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에서는 시내권의 역사가 들어설 경우 철도 노선에 의해 도심이 분리되고 물류단지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국가무역항인 동해항을 중심으로 송종동 일대를 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해 동해 북부선과 연계한 북방 물류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신설 역사 위치와 노선 등이 물류 수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객은 한 20-30%, 나머지 한 70-80%가 물류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동 지역의 북부선 역사는 물류를 중심으로 역사가 들어서야 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물류의 상당수가 부산과 서울, 수도권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올라가는 화물들은 아주 비싸고 급하게 가야 될 매우 제한적인 화물 빼고는 다수의 화물들이 동해선을 타고 올라갈 거는 맞고요. 물류 수요가 북한 그리고 북한 위에 있는 중국 동북 이송하고 연해주 지역 정도까지가 커버리지가 된다는 부분. 동해 북부선은 유라시아까지 교통망을 연결하는 출발점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차역과 노선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의 실증 연구 기술을 토대로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 조성된 스마트 유팜. 식물의 영양 상태와 생육 정도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온도와 습도, 영양 상태, 기능 성분 함량 등의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학습해 보다 정교한 작물 재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실증팜은 연구를 통해 찾아낸 조건들을 실제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적용시키는 공간입니다.
토양 대신 영양분이 담긴 인공 배지를 부족한 햇볕은 LED 등이 대체해 작물과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기술인 ICT와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의 첨병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키스트 강릉분원은 1,700여 점의 천연물 라이브러리와 600여 건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그 식물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ICT 전문가들이 같이 융합 연구를 통해서 식물의 상태를 통한 최적의 제어 방식을 개발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키스트 강릉분원이 스마트 농업 육성과 발전에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합니다. 대관령 일대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창업농으로 활동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실증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축적되면 교육에서 생산, 유통, 판로, 창업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미래의 강원도를 이끌 그 농업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그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키스트와 업무 협약을 함으로써 그 관련 기술을 농가에 보급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국내 스마트 농업 시장은 내년이면 6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점쳐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한 조속한 기술 이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농업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만큼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도내 농업 현실에도 스마트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올해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세우면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인데 예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예술 지원 사업 공모 결과입니다. 공연이나 전시, 정기 연주회, 문학집 발간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은 657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20%도 안 되는 128개, 지원금도 7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212개 사업에 15억 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장 강원도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로 지원 사업 규모도 준데다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금액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 8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3-4개 단체 뽑으니까요.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강원도 지원 예산 자체가 줄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면 더욱 심해지는 문화예술 분야 홀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 예산 배정에서 가장 후순위잖아요.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나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화예술 챙기다 보니까. 강원도는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 다른 긴급 사업들이 새로 편성되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예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되신 분들은 규모가 줄어서 화나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떨어져서 화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그래서 지금 추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매번 홀대를 받는 문화예술 분야가 사회적인 재난 상황에서 더 심한 차별을 받으면서 강원도의 문화적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 만나는 일이 줄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안타까운 일이 늘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 인형과 무인 감지 시스템이 도입돼 부족한 대면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와, 100점 받았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100점만 받았어? 고맙다. 날 받은 걸 이렇게 받아와. 이랬지. 이걸 눌러. 아흔을 앞둔 송춘여 할머니는 효돌이와 함께 지낸 지 이제 석 달째입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눌 일 없던 할머니는 효도리와 수다도 떨고 잠도 같이 잡니다. 여기다 갖다 늙히고 얇은 걸 덮고 밤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나 좀 어떻게 같이 잤잖아. 맨날 같이 자잖아 내가. 강원대학교 연구 결과 6개월 동안 효도리와 생활한 후 평균 5.76점이었던 어르신들의 우울 척도는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크게 줄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독거노인의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 데 이어 이번엔 비대면 돌봄이 가능한 감지 시스템 보드미가 도입됐습니다. 어르신이 8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거나 실내 온도에 변화가 없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복지관과 원인동 마을관리소에 설치된 안전 현황판에 경고 알림이 뜹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했던 기존 돌봄 시스템과 달리 생활 패턴 분석에 따른 실시간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런 위험 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하고자 하는 것. 6개월 평균 40명대에 머물렀던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소일거리가 줄면서 취약계층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고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이 높아지기 쉬운 시기. 첨단화된 돌봄 시스템이 독거 어르신의 단짝 친구는 물론 증가하는 고독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일원에 수천 명의 장기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도박 중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역할이 강화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는 중독관리센터입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열었는데 한 해 평균 6천여 명이 방문합니다.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과 연계한 치료 등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또 카지노 도박을 끊는 방문자는 치료비와 법률 상담료, 직업 재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이곳의 직업 재활 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한 인원만 25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도박 중독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창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식당 등을 포함한 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난도박 회복자분들이 더 많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카지노 주변에 도박 중독자를 위한 재활 특화 시설이 새로 생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국내 최초로 정선에 재활 특화 시설을 개소했습니다. 종전에 분소 수준의 시설이 있었는데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도박 중독자 관리에 나선 겁니다. 현재 11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카지노 주변 장기 체류자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에서 70대 분들입니다.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어려우시고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계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재활 특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4.8%로 심각합니다. 도박 중독 관리 시설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내린 폭설로 도내에서 98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재산 피해는 98억 7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96억 9,400만 원,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는 1억 7,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집중된 피해 면적은 172.2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